반갑습니다. 저는 온골요법연구소 소장 문은석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염병으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걱정과 공포에 휩싸여 기본 생활권마저도 위협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한테 먼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쉽게 생각하시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알면 아주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왔다 간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인 생로병사. 그 생로병사의 공통점이 그저 몸이 점점 차가워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알면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따뜻하게 태어나서 차가울수록 노화가 오고 차가울수록 병이 오고 온몸이 다 차가워지면 죽는다는 단순한 것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체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의 중심에 체온이 있고 체온의 변화라는 단순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대체가 아닌 근본, 즉 근본의학을 말하는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체온이 있고 체온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접한 사스, 메리스, 에볼라, 그리고 구제역, 조류독감, 돼지 콜레라 등 많은 전염병을 접할 때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매번 그 끝은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새로운 전염병이 올 때마다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로 전염병의 공통점이 바로 체온에 있고 체온의 변화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 번째로 전염병은 언제 어디서 생기나를 알면 더 쉬워질 것입니다. 첫 번째로 못 살고 못 먹는 나라에서 전염병이 많이 발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저 우리는 환경으로만, 깨끗하지 못한 환경으로만 생각하지 않았나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못 살고 못 먹는 나라에서의 공통점은 배가 고프다는 것입니다. 체온 유지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춥고 배고프다는 말이 있어요. 배가 고프면 체온 유지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전쟁 중에 미처 제때 밥을 먹지 못하고 주거 환경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체온 유지가 힘든 때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낮과 밤의 온도가 3, 40도를 오르내려 낮에 더웠다 밤이 추워지면 대처를 하기 힘든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흉년이 온 다음에 전염병이 돈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드라마 속에서 영화 속에서 보아왔을 것입니다. 이 또한 배고픔의 바로 서름이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천재지변, 쓰나미와 같은 이상기후와 같은 이러한 것들이, 지진이나 이런 것들이 왔을 때 미처 제때 식사를 하지 못하고 체온 유지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이 다섯 가지의 공통점은 춥고 배고프다, 배가 고프다는 것입니다. 체온 유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전염병이 생기는 그 지역과 때가 체온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체온을 유지하기 힘든 곳에서 전염병이 생긴다는 것을 알면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네. 이제 세 번째로 균과 백혈구와의 관계, 또 균과 백혈구가 온도와의 관계를 알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균의 배양 온도, 균의 최적의 배양 온도가 36.5도입니다. 그의 최적의 온도가 바로 36.5도입니다. 우리 몸속에서 백혈구의 최적의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온도가 36.5도입니다. 공교롭게도 균과 발효와 백혈구의 최적의 온도가 36.5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끓여도 얼려도 죽지 않는 그러한 균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접한 모든 균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바로 36.5도를 최상의 온도를 유지하는 심장에서 균과 백혈구가 만나면은 균이 백전천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속에서 균이 활동할 수 있는 온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36.5도보다는 낮고 약 15도 이상 되는 온도에서 균이 발병하기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속 안에서는 36.5도가 되면 백혈구가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균이 활동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발이 따뜻한 사람들, 선천적으로 발이 따뜻한 사람들이 감기에 걸리지 않고 우리 몸속에 가장 따뜻한 심장, 비장, 소장에 암이 적고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균과 백혈과의 관계에서 온도와의 관계를 알면은 왜 똑같은 지역에서 똑같이 발병한 전염병 지역에서 어떤 이는 춥고 어떤 이는 멀쩡한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바로 사람이 태어날 때 사람마다 다 다르게 체온이 다르게 갖고
태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건강하니까, 그저 면역력이 좋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 중심에 따뜻한 체온이 있는 것입니다. 전염병이 돌면 그 환경에 누가 걸리고 누가 죽는가, 누가 약한가라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날 밖에 나가지 못하고 환절기일 때 감기에 잘 걸리고 피곤하고 과로하면 잔병이 많은 사람이 누군가를 보시면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면역력이 약하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노약자, 나이 드신 분들, 80, 90이 되신 분들은 추운 날 밖에 쉽게 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병세가 깊은 사람 역시 똑같다는 것입니다. 전염병이 지나간 다음에 결과론적으로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보면 다 이렇게 모든 면역력이나 노약자라든가 병세가 깊은 사람들 중에서 걸리고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우리가 말했던 면역력이다, 노약자다, 병세가 깊은 사람이라 했는데 구체적으로 정확히 보면 체온이 낮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균은 우리 몸의 체온이 낮은 데서 발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염병이 왔을 때 바로 이렇게 예를 들어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말에 온유월에 개도 안 걸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얼마나 시원찮으면 5, 6월에 따뜻한 계절에 감기 걸리느냐라는 겁니다. 얼마나 시원찮으면 5, 6월에 개도 안 걸리는 감기를 걸린다는 뜻으로 우리가 흔히 자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균은 우리 몸에 찬 데서 발병하고 백혈구는 우리 몸에 36.5도를 유지하는 곳에서 가장 최적의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환경에서 보더라도 바로 그 중심의 온도, 체온의 변화에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전염병, 온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입증할 수 있는 예를 들 수 있을까입니다. 사스와 메르스, 에볼라, 이것들에 우리한테 다가왔을 때 계절이 다르고 또 우리는 바로 환절기를 지나면서 여름으로 왔을 때 온 메르스도 있습니다. 누가 걸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네. 메르스 때인가 사스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여러분들이 의아해했을 겁니다. 모두 임산부, 어린아이, 영아, 그 다음에 노약자가 걸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20살의 젊은이들이 걸린 걸 보았을 겁니다. 바로 20살의 젊은이들이 걸린 것은 젊은이들이 다이어트라든가 차가운 냉커피라든가 배를 내놓고 다니는 것, 바로 이때 여기에 약해 있다는 것입니다. 에어컨과 이러한 모든 우리 몸을 차게 하는 게 접해 있을 때, 그때 사스에 걸린 사람들이 20대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귀는 온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메리스는 봄 환절기를 지나면서 걸렸지만 사스는 추운 겨울에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계절과 그 사람의 온도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론적으로는 몸의 차가운,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한테,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한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구제역과 조류독감과 돼지 콜레라를 보면 겨울에 환절기에 나타나고 동물마다 전부 체온이, 온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10여 년 전 우리가 구제역이 왔을 때, 그렇게 속수무책이었던 구제역이 왔을 때 소를 한 마리도 죽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저 단순한 농민의 생각이었습니다. 영하 20도로 한 달을 오르내리다 보니 소가 추워서 바람막이 해주고 모닥불 펴주고 하루 종일 따뜻한 물을 주고 밤에 바로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축사가 있는 목장의 소는 한 마리도 조류독감에 걸리지 않고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관령 목장의 소가 그렇고, 그리고 현대 아산의 목장의 소가 그렇고, 집에서 한 마리씩 키우는 닭과 소들은 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집에서 소를 키우는 그 소의 환경은 겨울만 되면 바람 한 점 들어갈 수 없게 모든 것을 바람막이를 해주고, 밑에 집을 깔아주고, 뜨거운 세죽을 주고, 소 등에 덥석을 입혀주고, 바로 소가 차지 않게끔 모든 것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함 속에서 이렇게 온도와 균과 체온과 그 다음에 몸을 지키는, 동물과 우리의 몸을 지키는 백혈구가 다 온도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바로 온도, 체온의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절이 다르고 동물의 온도가 다르고 환경이 다를 때, 우리가 체온이 떨어질 때 모든 균의 바이러스에 약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선천적으로 발이 찬 사람이 잔병이 많고, 나이 많으신 분들이 겨울에 환절기 때 밖에 나가면 감기에 걸리고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 이러한 모든 것의 공통점이 온도라는 것입니다. 자, 6번째로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을 접할 때마다 마스크가 동인하곤 합니다. 그럼 마스크는 우리 몸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전염병은 겨울에 많이 돕니다. 우리가 여름에 전염병이 도는 경우 선진국에서는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여름에는 에어컨 등 환경에 의해서 체온이 떨어지는 사람들한테서 나타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주로 전염병은 겨울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프리카 같은 것은 아까 설명을 했듯이 바로 한여름에도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리는 건 바로 춥고 배고파서 귀는 찬 데서 발병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있는 겨울에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겨울에 발병을 할 때는 마스크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선 먼저 모든 병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병의 공통점은 바로 그 어떤 병도 균이 염증으로 변하고 신경통으로 근육통으로 통증으로 변하는 이 5가지 안에서 모든 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5가지가 공통점이 우리 몸에 어딘가 차서 차가워지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마스크를 쓰면 마스크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을 여기서 접하십시오. 우리가 영하 5도, 0도, 영상 5도에서 우리가 밖에 다니면 우리 몸의 대부분은 옷으로 체온을 유지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숨을 쉴 때 콧구멍으로 들어가는 공기는 영하 5도, 10도, 0도가 곧바로 콧구멍을 통해서 폐까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랜 시간을 밖에서 있을 경우에 호흡기가 차가워진다는 겁니다. 호흡기가 차가워지면 염증으로 균이 발병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백혈구가 왕성한 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염증으로 발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폐렴이 오는 것입니다. 폐가 차가워지면서 폐염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스크에 대한 가장 첫 번째 기능은 바로 호흡기를 차지 않게 하는 완충 작용을 해주는 것입니다. 마스크의 첫 번째는 호흡기를 차지 못하게 한번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시기 전에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서 우리 몸의 호흡기를 차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몸이 차가워지지 않음으로써 백혈구의 활동을 왕성하게 도울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마스크의 역할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을 빌어서 기억해 주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마스크는 바로 우리 호흡기로 들어가는 공기를 한번 완화시켜서 차가운 공기가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큰 비중을 두시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몸이 찬 사람은 쉽게 차가워지는 거고, 몸이 뜨거운 사람은 그것을 견디고 이겨먹기 때문에 쉽게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전염병이 쉬운 지역에 들어가서, 전염병이 쉬운 데서 아무런 대처 방법도 쓰지 않는데도 전염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바로 그 지역에서 발이 제일 따뜻하고 몸이 제일 따뜻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도 그 당시에 잠을 자지 않고 과로하고 피로하고 최극에 기가 뺏겼다면 그 사람 역시 전염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보편적으로 그러한 사람들이 몸이 체온이 따뜻하기 때문에 백혈구의 활동이 왕성하기 때문에 균으로부터 노출이 돼도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공기 중에 균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강의하는 이 시간에도 제 콧구멍으로 많은 바이러스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지만은 제 몸이 이겨 먹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체온이고, 체온이 36.5도를 온몸에 유지하는 부분이 많을수록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마스크는 콧구멍으로 차가운 공기가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첫 번째 기능이라고 보시면 여러분 마스크에 대해서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전염병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고 지혜로운 것인가. 앞서 말한 모든 것이 우리 몸을 차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온도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대처법으로 몸을 차게 하는 생활을 피하고 따뜻한 생활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염병이 흉행할 때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생강차 등 이러한 것들을 수시로 마셔주면 좋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발을 따뜻하게 해주면서 마셔주는 것은 더욱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전염병과는 상관없이 평상시 우리 몸을 24시간 차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어야 되고, 그리고 생명 유지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술이라든가 담배라든가 과로라든가 나쁜 생활은 다 피할 수 있지만 생명의 가장 중요한 공기, 물, 소금, 수맥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할 수 없는 평상시 접하는 공기, 물, 소금, 수맥의 기준이 애매모호하고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대로인데 시대마다 말하는 이마다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좌우하는 심장의 피를 기준으로 보면 온도, 염도, 항산화, 에너지가 정반대쪽의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자동차로 말하면 폐유를 넣고 달리는 격이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건강에 관한 한 정신이 번떡 드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혈관이 막히면 안 되는데 우리 몸속에 뼛속에 혈관이 막혀가고 있다는 겁니다. 평상시 우리가 나이만큼 먹고 마신 음식 중에 기름, 요산, 칼슘, 지방, 단백질이 굳어서 피가 가는 길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골다공을 한자를 그대로 풀이하면 뼛속이 비었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뼛속이 비었을까요? 네. 골다공은 뼛속이 꽉 막혀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가 잘 돌까요? 피가 잘 안 돌까요? 막혀야 잘 돌까요? 뼛속이 비어야 잘 돌까요? 피가 잘 도는 사람이 활력이 넘칠까요? 안 도는 사람이 활력이 넘칠까요? 골다공증 환자가 활력이 넘친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골다공은 뼛속이 꽉 막혀서 피가 도는 것을 막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엉덩이 밑이 바로 검어지는 것이 바로 뼛속이 막혀가고 있다는 것을 직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가 전염병이나 이런 것이 올 때 함께 동시에 걸리면 건강을 잃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전부 혈액순환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체온이 유지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바로 우리가 전염병이나 이런 거에 쉽게 노출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바로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전염병과 족주 체질 구별법. 족주 체질 구별법은 무엇이고 전염병과 어떠한 관계에 있나를 함께 보겠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우리는 같은 환경에서 건강에 좋다는 것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전염병이나 병에 노출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건강에 나쁘다는 것만 하는데도 병이 없고 활력이 넘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것이었습니다. 5대양 6대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운동을 하고 다양한 것들을 삶 속에서 하는데 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지는 우리는 그저 막연하게 생각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이것 때문에 우리는 건강을 되찾는 방법이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다면 족주 체질 구별법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먼저 말해보겠습니다. 한자로 족은 발족자를 쓰고 주는 술주자를 써서 태어날 때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 발의 온도
발이 차냐 따뜻하냐와 평상시에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마실 수 있는 술, 그 술은 우리 몸의 체온을 체크하는데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족주 체질 구별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족주 체질 구별법은 무엇이냐?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 발의 온도, 즉 발이 차냐 따뜻하게 태어나느냐와 토하지 않는 술의 주량인데 그것을 소주 2홉더기 2병을 기준으로 토하지 않는 술의 주량만 알면, 발의 온도와 술의 주량만 알면 기후, 풍토, 인종 이 모든 걸 초월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생로병사 중에 자신의 몸에서 모든 사람과 다 다르게 나타나는 그러한 성격, 식욕, 성욕, 걸리는 모든 병의 원인과 답을 체온으로 수학 문제 풀듯이 쉽게 알 수 있는 구별법을 족주 체질 구별법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예를 든다면, 지금 그냥 무작위로 많은 고혈압, 당뇨, 중풍, 통풍 이러한 사람들, 이 병이 걸리는 사람들 100여 명을 모아놓으면 바로 선천적으로 발이 따뜻한 사람들 중에서 95% 이상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저혈압, 우울증, 설사, 변비 이러한 것이 있는 사람들을 한데 무작위로 모아놓고 보면 95%가 선천적으로 발이 찬 사람들 중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발이 차냐 따뜻하냐에 따라서 성격과 식욕과 성욕과 걸리는 모든 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바로 태어날 때부터 체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극과 극을 최고로 발이 찬 사람과 최고로 발이 뜨거운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극과 극을 봤을 때 서로 성격이나 식욕이나 성욕이나 걸리는 병이 전부 반대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대의학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현대의학에서 한번 확인해 보면 본태성 고혈압과 본태성 저혈압이 있습니다. 한자로 본태성이라는 건 본래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성질이라고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바로 그 본태성 고혈압과 저혈압이 95%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족주 체질 구별법에서는 체온, 즉 발의 온도는 체온과 비례하기 때문에 바로 발의 온도로 그것을 기준으로 이렇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체온을 다르게 태어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것만 알면 유럽 사람들이 왜 주식이 고기고 아시아 사람들이 왜 주식이 밥이고 쌀이고 이것이 여러분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유럽 사람들의 최고나 아시아 사람들의 최고나 이러한 것들이 전부 이 족주 체질 구별법에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성격과 식욕과 성욕과 걸리는 모든 병, 또 생로병사 중에서 나타나는 걸 모든 것을 그 사람들의 식생활을 보면서 설명할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하기가 또 알기가 쉽습니까? 자, 이와 같이 바로 평상시에 우리가 전염병이 올 때마다 우리는 당황하기가 일쑤였습니다. 이제 왜 전염병이라든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상시에 겪는 그 병이 왜 어떤 이는 또 어떤 이는 잘 걸리고 안 걸리는지, 몸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을 체온으로, 발의 온도로, 발의 온도가 얼마나 차냐 따뜻하냐를 술을 마심으로 인해서 그 술에 견디느냐 못 견디냐에 따라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몸에서 나타나는 모든 5대양 6대주에서 나타나는 모든 사람들의 나타나는 그러한 것들을 족주 체질구별법으로 쉽게 설명이 되고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왜 나는 그랬을까? 왜 나는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데 왜 나만 지칠까? 왜 나는 발이 찰까? 왜 나는 감기에 잘 걸릴까? 왜 나는 잘 체할까?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발이 찬가를 보십시오. 나는 건강에 나쁘다는 것만 하는데도 왜 나는 이렇게 활력이 넘칠까? 여러분 발이 선천적으로 따뜻한가를 확인해 보십시오. 본인만 보면 본인이 다 맞는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족주 체질구별법이고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 몸에 겪는 병과 또 이렇게 전염병과 같은 것이 닥쳐왔을 때 내가 어떻게 체온을 끌어올리는지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구별법입니다. 아홉 번째로 전염병과 옹골요법. 옹골요법은 무엇이고 전염병과 옹골요법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생로병사는 따뜻하게 태어나서 차가울수록 노화가 오고 차가울수록 병이 들고 온몸이 다 차가워지면 죽는다는 단순한 것입니다. 태어나서 죽는 몸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의 공통점이 차가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차가워지는 것을 따뜻하게만 할 수 있으면, 이것만 해결할 수 있으면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 쉽다는 것입니다. 건강을 되찾는 방법이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가장 건강할 때의 상태는 건강에 가장 중요한 생명을 좌우하는 피가, 그리고 그 피를 만드는 뼈가, 그리고 그 피를 온 몸에 실어 나르는 혈관이 정상일 때 우리는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온몸이 36.5도로 체온이 분포되어 있을 때입니다. 이러한 것이 생로병사 중에 죽음에 가까울수록 아플수록 어떻게 병원에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어떻게 망가져가고 있는가, 또 하나는 우리가 모르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건강을 되찾는 방법이, 되찾는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인지 이유만 알면 그것이 바로
인체가 원하는 환경이요 건강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옹골요법이고 그것이 뼈를 따뜻하게 한다는 요법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24시간 평생 소리 없이 쉼 없이 우리 몸을 차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고 또 이미 막힌 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막연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구체적인 첫 번째가 생명을 좌우하는 피가, 뼈가, 혈관이 어떻게 망가져 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생로병사는 차가워져 간다 했습니다. 뼈가 차가워짐으로써 뼈 속에 있는 기름이 굳어가고 피가 차가워짐으로 인해서 피 속에 있는 기름이 굳어가고 혈관이 차가워짐으로써 수축이 된다는 것을 이제 알아야 합니다. 아픈 곳의 공통점은 차가워져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모르는 게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뼛속에 기름이 굳으면서 우리가 평생 먹고 마신 음식 중에 요산, 칼슘, 지방, 단백질이 굳어서 그물에 쓰레기가 쌓이면 그물이 삭듯이 뼈가 삭아가는 그것이 바로 골다공입니다. 그물에 쓰레기가 들러붙으면 쌓이면 물이 나가는 길이 다 막히듯이 바로 뼛속에 기름이 굳어서 뼈가 삭아가서 뼛속이 막혀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골다공, 뼛속이 비어가는 것이 아니라 뼈는 삭지만 뼛속이 막혀가는 것입니다. 그 막힌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의 엉덩이 밑이 검어가는 것입니다. 엉덩이 밑이 검어가는 것은 바로 우리 몸에 혈액순환한다는 것을 장애를 주는 것입니다. 온몸에 혈액순환 장애를 주는 것이 엉덩이 밑에 검어져 가는 점입니다. 뼛속이 막혀가는 것입니다. 장수하여 죽음에 이르시는 분들의 엉덩이 밑이 거의 다 검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죽음에 가까울수록 나이 들어서 장수해서 그것은 곧 건강에 치명타여 건강에 적신호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20살 먹은 젊은 아이들한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직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명을 좌우하는 피가 그 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공기, 물, 소금입니다. 그런데 이 공기, 물, 소금이 평상시 접하는 이것들이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이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인체는 그대로인데 기준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심장의 피로 그 기준을 잡으면 우리가 평상시 접하는 공기, 물, 소금, 수맥의 성질이 심장의 피와 정반대의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장의 피와 같거나 비슷해야 되는데 정반대의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도와 염도와 항산화와 에너지 수치가. 우리는
이것을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에너지로 만들어졌고 소금물, 양수에서 태어났고 흙에서 흙으로 간다. 이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에 가까울수록 산소호흡기를 띠면 바로 죽고, 죽음에 가까울수록 위급할수록 중환자실로 갈수록 링거를 꽂는다는데 그것이 소금물입니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데 죽어서도 보는 풍수지리가 바로 수맥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죽음에 가까울 때 죽어서 그 다음에 위급할 때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평상시에 해주면, 태어날 때부터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혈관이 차가워지면서 피가 가는 길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뼛속에 혈관이 있다는 것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살속 혈관과 뼛속 혈관이 원활해야 되는데 한쪽이 막힌 것을 모르면 한쪽이 아무리 잘 뚫려 있어도 이 막힌 것만큼은 건강을 되찾는 것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그렇습니다. 이 망가져 가고 있는 심장의 피와 반대인 이것을 심장의 피와 가깝게 환경을 바꿔줘야 되는데, 생명의 가장 중요한 공기가 우리가 이 지금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 들으면서 돈을 지불하지 않고 공짜로 일하면서 잠자면서 쉽게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게 가장 비싸야 되는데 공짜라는 것입니다. 바로 건강을 되찾는 가장 어려운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 있고 아무리 좋은 원리와 논리가 있어도 필요한 만큼 실천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만큼 실천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게을러서, 바빠서, 눈비가 와서, 땀이 나서, 뜨거워서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필요한 만큼. 이것을 잠자면서, 먹고 마시면서 생활 속에서 할 수 있게끔, 공기와 같이 할 수 있게끔 방법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옹골요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공기, 물, 소금, 수맥, 뼈가 누구나 안다고 생각해서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기준을 말하면 기준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정확히 모르면서 누구나 안다고 생각해서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자, 평상시에 이러한 인체가 원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여러분 몸이 따뜻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이 찬 사람은 건강에 좋다는 것만, 선천적으로 발이 찬 사람은 건강에 좋다는 것만 하는데도 힘이 없고 비실비실대고 어떠한 환경에 놓으면 맥을 못 추는데, 건강에 나쁘다고는 하는, 선천적으로 발이 따뜻하게 태어난 사람은 건강에 나쁘다는 것만 해도 활력이 넘치고 다음날 언제 술을 먹었느냐 듯이 활력이 넘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평상시에 해주면 지금과 같이 전염병이 왔을 때
병이 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됐을 때 그것을 이겨먹는 면역력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인체가 원하는 환경,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평상시에 만들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우리는 무시했던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우리는 스쳐 지나갔던 겁니다. 균은, 전염병은, 병은 균과 우리 몸을 지키는 백혈구가 온도와 관계가 있고 몸속에서 체온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가장 기본인 겁니다. 균과 백혈구가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고 우리 몸의 체온이 떨어질 때 백혈구는 맥을 못 치고 균은 발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냉장고에 균은 많은데 영상 5도이기 때문에 균은 발병하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드리면 바로 이것을 알 때 여러분들이 건강을 되찾고 지금과 같이 전염병이 왔을 때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이겨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수많은 전염병이 왔을 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사스, 메리스, 에볼라 이러한 것들이 왔을 때 그 결과로 죽어간 사람들을 보십시오. 누가 죽어갔는가? 평상시에 체온이 약한 사람들, 기가 많이 빠진 사람들이 그 결과로 전염병에 걸리고 죽음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이 따뜻하고 온몸이 따뜻한 사람들은 그저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이제 이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균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 몸이 차가워지면서 약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은 차가울수록 발병하고 백혈구는 뜨거울수록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 모든 병의 공통점은 차가운 데서 시작된다는 것. 모든 병의 공통점인 균, 염증, 신경, 근육, 통증,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찬 데서 발병한다는 것. 바로 전염병, 우리 체온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균과 백혈구가 체온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균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몸이 차가워지면서 백혈구가 맥을 못 치고 몸이 약해져, 인체가 약해져 간다는 것을 직시할 때 오늘과 같이 이렇게 공포스러운 전염병 앞에서 맥을 못 추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옹골요법 연구소 소장 문은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